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7년부터 확실하게 경향이 딱 드러났던 게 어휘 시험은 그래도 이제는 맞을 수 있는 승산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꾸준히만 성실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이제는 됐어요. 뒤로 넘겨볼게요. 자, 잠깐 앞으로 다시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포함펄술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1번의 presumptuous라는 단어가 경솔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2번, 3번, 4번은 소거하고 1번을 고르시면 됐었던 요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지나갈게요. 네, 뒤로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붙일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퍼센테이지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전체 영어 공부 중에서 어휘에 쏟아야 되는 시간의 양입니다. 시간의 양이에요. 자,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 파란색이 문법 이론이죠. 밑에 있는 빨간색이 어휘죠, 여러분. 자, 이제 맨 밑에 보세요. 생기초반하고 기본반입니다. 생기초반하고 기본반에서 우리가 어휘를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지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80%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생기초반이든 어느 반이든 맨 처음에 이제 개강을 해서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휘를 안 외워본 건 아니다. 어휘를 외워보긴 했는데 그리고 어휘를 지금 외우는 중인데 너무 더럽게 안 외워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휘라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외우면 외울수록 잘해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못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양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80%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생기초반이든 기본반이든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휘를 노랭이 보컬을 예를 들어서 50개씩 매일 외우시게 될 건데 50개를 외울 때 내가 맨 처음에 4시간, 5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좌절이 오죠. 근데 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는 4시간, 5시간 외웠는데 기억나는 건 2-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이 단계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면서 포기가 와요. 아, 이제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여러분의 지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나라 언어를 먼저 공부를 하셔도 이러한 현상은 똑같이 겪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효율성을 따지실 단계가 아니에요. 이 기초 단계 때나 기본 단계 때는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50개 외우는데 4시간 걸렸어? 그럼 그분은 4시간 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3시간으로 줄어요. 그리고 2시간으로 줄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들어가는 시간에 있어서 아까워하시거나 허망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나중에 1시간 만에 200개를 외울 수 있는 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럼 그랬을 때 어휘를 매일매일 내가 빠짐없이 정말 잘 안 외워줘도 막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외워줘요. 그리고 문법 이론은 여러분이 최대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맨 처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실 때는 제가 막 많은 영어생들이 뭐 종속절, 명사절 이런 전문 용어를 말씀하실 때 이해를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걸 다 이해를 하려는 노력보다는 최대한 집중하는 연습을 해준다. 지금 수업 시간에 내가 와서 오전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을 내가 적응한다 라는 생각으로 따라오시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 넘어오시면 이건 여러분 시간이 준 거예요. 양을 줄이란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줄어들었죠? 심화반과 하프 모의고사 보통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2단계에선 이제 여러분이 문법 이론을 처음 보시는 게 아니고 2회독 이상을 하신 상태에서 들어가는 반이기 때문에 확실히 문법을 이제 내 거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공부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5시간 걸리던 게 2시간, 1시간으로 줄어 있을 겁니다. 어휘 암기하는 그 속도가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신 단계가 중간이고요. 마지막은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요 20%가 보이시죠? 요거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준 거예요. 이제 30분 만에 60개, 70개를 외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이에요. 문법하고 독해를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점점점 이제 지금 여러분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령, 이때부터 효율성이 통하게 됩니다. 뒤로 넘겨주실게요. 자, 뒤로 넘기셔서 이제 제가 어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 건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휘, 생활영어, 그 다음에 어법, 독해 4가지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범위가 있어요. 처음과 끝이 있어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맨 처음에 내가 영어를 시작할 때 있어서 약간 내가 그래도 공부한 느낌을 좀 받고 싶다.
나 약간 좀 공부를 좀 한 방구 좀 끼고 싶다. 이렇다면 여러분이 어법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확실한 여러분이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사실 이 자신감이 언어는 자신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신감이 일단 생기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서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전까지는 약간 더 여러분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법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먼저 정답이 4번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뭐 이거를 자세하게 풀이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서울시 문제가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지금 서울시 문제 보시면 여러분 이게 한 문장입니다. 보통 이래요. 어법 문제를 냈을 때 이게 한 문장이고요. 그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뜯어서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본적인 어법이 잡혀 있는지가 한 번에 드러나겠죠. 그럼 일단 보시면 1번 같은 경우 지금 1번과 2번은 사실 같은 문법 요소인데 과거분사라고 하는 걸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일단 뭐 여기서 1번과 2번 제가 설명할 때 제가 보통 이론 과정 설명할 때 여러분 분사는 빈출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빈출이 아니고 이 분사는 무조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사는 빈출의 영역을 아니에요. 그 영역을 벗어나고 계속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랬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분사를 선택하는 공식도 알려드린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1, 2번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3, 4번을 고민했으면 몰랐지. 1, 2번은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중간에 컴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동격이라고 설명해요. 넘기시면 됩니다. 맨 앞에 있는 저 명사가 주어고 left라는 동사가 본동사고요. live라는 동사는 우리 오형식 동사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가져옵니다. 그때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이 가슴이 아프다, 굉장히 안타깝다, 슬프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heartbroken이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보통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거는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PP를 씁니다. 그럼 위에 것도 마찬가지의 이 경우인 거죠. BBC에 의해서 생산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큐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제작된 다큐멘터리겠죠. 이렇게 수동적 의미를 갖고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1, 2번은 딱 제키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뒤에 있는 3번이 좀 어렵죠, 여러분. 3번은 제가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 저렇게 전치사 to가 보이고요. 뒤에 which가 보이면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를 따져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완전 불완전 여부는 사실 형식 묻는 문제예요. 자,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일타쌍피라고 하죠. 한 번에 두 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단 플라스틱이 주어로 와 있고 affect라고 단수로 잘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affect란 동사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the ocean이라는 목적어를 바로 가질 수 있는 거지 on이라는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럼 뒤에 affect가 틀렸으니까 정답 4번인데 왜 쟤는 하고 많은 전치사 중에서 to지? 그 to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를 하거든요. 앞에 있는 선행사나 뒤에 있는 동사구에서 기인을 하는데 앞에 있는 이 선행사 extent라는 데서 기인해서 규모나 정도, 범위를 의미할 때는 to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본 심화, 문제풀이 여러 가지 단계의 커리를 밟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져서 한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굉장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뭐 현장에서는 이 정도로 제가 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느낌은 오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